안녕하십니까. 복싱하는 손해사장사 박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2차 시험이. 2차 시험에 대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이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거든요. 모든 수험생은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요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냐, 불합격하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못 붙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시험이 끝나면은 반 정도가 붙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반 정도가 떨어져, 50% 정도 떨어져요. 그럼 좀 좋아할 수도 없고 좀 슬퍼할 수도 없고 좀 그래요. 좀 착잡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시험은, 왜냐면 저희가 2,000명, 2, 3,000명이 시험을 보는데 거기 뭐 300명에 400명 정도 뽑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나머지는 떨어져요. 300명 이상은. 그건 어쩔 수 없는 확률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1,000명 안에만 들으면 그 안에는 저희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운에 달려서 붙냐 떨어졌냐 그거에 좌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면 어차피 1,000명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면 실력이 비슷해요. 물론 뭐 변호사님도 여기 시험을 보고 그러시지만 그분은 소수예요. 10명 안팎이고 나머지 1,000명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붙냐 떨어지냐 하면은 진짜 요만큼 차이예요. 거기서 떨어졌다는 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운이 없어서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은 여태까지 공부를 쭉 해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를 해온 거는 9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구단을 다 외운 거예요. 3, 4, 12, 7, 7에 49, 요 정도. 다 외운 거고, 지금은 연산을, 사칙 연산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틀은 똑같아요. 이거 더하기. 예를 들어, 가로 여기 1 더하기 2 곱하기 3이다. 숫자만 바뀌는 거야, 시험은. 근데 패턴은 똑같아요. 항상 가로 안에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밖에 있고. 이거 패턴은 똑같은데, 이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곱하기 나누기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칙 연산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한두 번 연습해서 이렇게 푸는구나, 곱하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왜냐, 9구단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의학 같은 경우는 아는 문제인데 좀 낯설다? 이런 문제. 그 수동적 운동과 능동적 운동, 이 차이점에 대해서 뭐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뭐 답하시오. 거꾸로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항상 익숙한 거, 운동의 강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이만큼 쓰겠죠, 여러분. 쫙 쓰겠죠. 강직은 어디 있고 어떻게 다쳤을 때 부목으로 오래됐거나 뭐 관절내 뭐 골절이 쭉 쓸 수 있는데 갑자기 수동적인, 능동적인, 듣보적 같은 문제가 딱 나오니까 여러분이 당황해서 어려움이 막 그래요. 제일 쉬웠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근데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게 의학이래요. 의학이. 희한하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차피 기본은 돼 있는 거야. 베이스는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요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학원이 한 10개가 넘어요. 거기 모의고사 한다고 쭉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하는데, 그거 다 버리세요, 지금. 의미 없어요. 제 말 들으세요, 이거 진짜로. 그 중에, 제대로 된 거, 아무나 여러분이 해서 좀 이렇게 성실하게 이제 뽑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컨택을 해서 그걸 10번 보세요. 시험 문제 그 10군데 모의고사 다 모아도 거기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진짜로. 한 문제 정도 나오겠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새롭단 말이에요. 이 학원 거 풀고 이 학원 풀면 새로워요. 그럼 또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풀고 딴 학원 거 하면 또 새로워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한다고 붙는 게 아니고, 한 학원 거 잡아다가 딱 컨택을 한 다음에 그걸 왜 냈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왜 냈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왜 냈나,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9구단 있잖아요. 47년생 어떻게 되냐,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절대 문제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나온 거야. 의학은 그나마 나은데, 뭐 책임근제나 재산보험이나 그 자동차 보험은 이게 틀려요. 실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는 거 연습하는 거고, 의학은 계속 반복해서 왜 냈나, 그것만 하시고, 책 있잖아요, 상해편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밑거름이 되는 거야. 밑거름이 돼서 시험 문제 갔다, 학원이 아니고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딱 앉았는데 문제를 딱 풀면 황당하거든요. 당황하지 말고 딱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시간이 제일 많이 남는 게 의학이에요. 알면 쓰고 모르면 띵 하니까. 그러니까 보고 천천히 하고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했나 그거 있잖아요. 약간 긴장감이 있어요.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딱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나와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생소한 거지 아는 문제예요. 그거는. 딱 보고 아 이렇게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누가 움직이고 능동적 내가 한다. 차이가 왜 날까?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동 능동 이게 뭐야? 나 모르는 뭐래 띵. 이거 모르는 문제니까 땡. 그리고 3번인가? 아프간 뭐 스코어? 그거 누가 맞춰요, 솔직히. 그거 맞힌 사람 없어요, 솔직히. 한두 명 있겠다. 99%는 틀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OS, 그러니까 정형외과 OS라고 하거든요. NS OS. 정형외과 정형외과.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아시냐고. 그 원장님도 웃으면서 이런 거 안 쓴대요. 산부인과에서 쓰는 거지. 근데 그 문제가 떡하니 나오니까 틀리라는 거잖아요. 틀려버리는 거야, 그거는. 그거 틀려도 다 딴 거 맞히고 다 합격했잖아요. 300명. 작년에 합격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맞힌 사람 없어요. 한 명 있다. 제가 가르쳐준 분 중에 한 명 있어요. 진짜로. 김무가라고 이렇게 나이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대충 때려가지고 4개 맞췄대. 찍어서. 그 정도예요.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항상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가 단어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들어가서. 그리고 문제 풀 때 답만 떡하니 쓰지 말고 시간이 많으니까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요점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다음 중 골절, 피로골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돌려서 나오지.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1번 피로골절에 정의 쓰고 피로골절이나 이렇게 쓰는 게 낫지. 피로골절에 서술하실 때는 바로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시간이 많으니까 위에 거 예쁘게 목차 정도 하나씩 딱딱 1번, 2번 정도에서 나눠서 그 정도 센스 그 정도 하시고 두 번째는 책임근제. 책임 문제죠. 책임 문제. 이건 답이 없어요. 책임 근제는 엄청나요. 엄청나. 근데 요새는 그나마 이제 자료가 많죠. 학원도 이제 강사님도 훌륭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요금 좀 공부할 이제 자료가 많은데 전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올지 몰랐어요. 다 새롭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정돼 있어요. 나오는 데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손의 액만 구하면 돼요.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손의 액만 구해라. 근제 얼마 나오냐? 여기서 받은 거 산재는 어디서 받은 거 빼고 근제 과실 그렇죠. 과실 연습도 해야 돼요. 가로축 1 과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1 과실. 이거 연습 안 하죠? 가서 과실을 그냥 곱해버려요. 과실은 내가 못 받는 건데 내가 받을 손해액에 과실을 그냥 곱해버려요. 1 과실을 해야 돼 항상. 그런 거 자잘한 거 있잖아요. 그건 연습을 해서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멘붕이 오는 게 지금 모의고사 풀잖아요. 이거 빼뜨리고 요거 썼잖아요. 신경 쓰죠? 요거 빼뜨리고 그렇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해서 시험장 가는 사람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걸 실수를 줄이는 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어요.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그리고 1억 5천 어떻게 쓰실 거예요? 1억 5천만 원? 아니면 1.5억? 아니면 1억 0000005? 그거 해야 돼. 웃을 얘기 아니고 시험장 가서 그거 고민해요. 진짜로 곱하기 빼기 나오고 그러면은 그거 고민해요. 그거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재산보험에서 실비 나오면 머리 깨집니다.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가 요거 1억 나 모르겠다. 1억 5천 하면 영자 쓰는 거야. 빨리 따다다다다다. 그게 싫으면 1.5억 아니면 1억 5천만 원 이렇게 쓰. 그 여러분이 요 조그만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연습하시고 책임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계속 문제 푸는 거지. 그리고 약술 문제는 요즘 이슈되는 거 이제 선생님 많이 찍어 주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배상보험은 다 똑같아요. 면책도 똑같고 보상하는 거 똑같아요. 대신에 이게 책임보험이야. 근제 임의보험이야.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엑기스트만 딱딱딱 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약술 10점이잖아요. 완벽하게 써도 7, 8점뿐이 안 줘요. 잘 써도. 거기에 못 써도 대충 써도 5점이잖아요. 5점 반만 맞힌다 생각 들어가면 돼요. 대신에 우린 사례 문제 있잖아요. 그거에 집중해서 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재산보험. 이게 문제죠. 작년까지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강사 입장이 쉬웠어요. 나올 게 뻔하거든요. 개정됐잖아요. 그리고 3년 우리 먹었잖아요. 계속.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지금.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거의 다 나왔죠. 이제 재산보험은 사례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바뀌어서. 어차피 근데 나오는 게 또 있잖아요. 실비는 100% 나온다고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실비. 변한 거 있잖아요. 3개.
그 착한 실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실무에서 착한 실손 해가지고 그 비급여에서 이게 뺀 거 있잖아요. 주사쟁, 뭐 MRI 해가지고 도수치로 뺀 거, 그거 계산 문제 100% 나옵니다. 그거 100%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그게 한 20점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 문제 40점 항상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급률 외워야 됩니다. 혹시 지급률 못 외우신 분, 제가 강의, 이제 무료 강의 찍은 거 있거든요. 밑에 내려가면은 재산보험 가면 어디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앞자 따서 외우는 게 있어요. 쭉. 그거 외워서 완벽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구구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완벽하게 하고, 재산보험도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 그리고 처음 풀 때 가시면 문제집이 요만하거든요. 요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끝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가다가 뒤에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문제 풀면 앞에가 또 까먹어요. 항상 있잖아요. 홍길동은 55세다. 갑자기 45세, 55세, 51세. 왜 나왔을까요? 그죠? 안구 조절 기능장애. 항상 얘기죠. 그런 거 자잘한 거. 그런 것들 외우고 들어가셔야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연습할 때 그 연습을 하시면 돼요. 모든 모의고사에 그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홍길동은 항상 전에는 46이었어요. 45세였잖아요. 근데 바뀌면서 50세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52세, 3세 그거 다 달았을 거야. 모든 강사님이 모의고사에 다 있는 게 그거예요. 그거랑 지금 몇 가지 있는데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이니까 얘기를 할까요? 변한 거 이제 여기까지. 나중에 제가 여기 하나 올려드릴게요.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해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도 똑같아요. 사례 문제 약술이잖아요. 약술 잘 써도 7, 8점 버리자 그랬잖아. 5점만 맞히자. 그래서 대충 큰 것들, 땅땅땅 큰 것들. 근데 어차피 사례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요거 있잖아요. 약술 문제를 알아야 돼요. 피보험자를 알아야지 사례 문제를 풀잖아요. 요새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보유자의 뭐 피보험자, 대인원과 대인 피보험자에 쓰시고 기초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끔 과실이냐, 그렇죠? 과실 상계할 때 어떤 게 먼저냐 뭐 이랬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동승자 감액, 과실 상계, 그리고 손익 상계만 어떤 거부터 하고 그거. 근데 그건 안 나와요. 한 번 툭 나왔어요. 한 번. 그리고 안 나와요.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우선 지급에 그래서 가지급금 해가지고 한 번 나왔죠. 한 번 나왔어요. 그런 거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거고 항상 돌려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새.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거 운전자 보험 쪽에 많이 나오고 음주 면책금 많이 나오잖아요. 음주는 올해 사례 문제는 음주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약해요. 음주로 쓰기에는 너무 평범해. 그래서 딴 게 나오고 요게 이제 중간에 이제 가로치고 5점짜리에서 음주 면책금 바뀐 거 있잖아요. 300하고 뭐 1억으로 바뀐 거, 대인투로 바뀐 거, 그 정도. 아니면 완전히 빼가지고 약술 10점으로 해가지고 요새 5개 바뀐 거 있거든요. 그 100%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5개 있어요. 이렇게 올해 약간이 오랜만 몇 년 만에 바뀌었거든요. 그 5가지 원래 바뀐 게 아니고 실무에서 그렇게 썼는데 맨날 싸웠어요. 주니 못 주니. 그래가지고 인프라트 주니 안 주니 맨날 싸웠거든요. 소리 지르면 주고 아니면 넘어가고. 그거 명확하게 딱딱 글씨 명확하게 딱딱 해놨어요. 그리고 군인들 이제 그러니까 하여가 있어요. 5가지 카풀제도 해가지고 제일 큰 건 음주 면책금 바뀐 거. 10월 1일 날 또 바뀌었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바뀌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겠다. 300하고 1억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바뀌거든요. 음주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300이다, 1억이다. 그것만 이제 하시고 연습하는 거, 구하는 거, 연습하시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가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여러분이 8시 반까지 출근이 아니구나. 등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8시 반까지 가죠? 떨어집니다. 100% 떨어져요. 그 사람은 8시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8시 이전에 가서 앞에 들어가면은 학원 이제 선생님이 쫙 서요. 그리고 보험사직원 있잖아요. 딱 쭉 서가지고 박수 치고 뭐 도시락 같은 거 주고 뭐 나눠주고 막 그러는데 절대 프린트 같은 거 봤거든요. 거기 이제 예상 문제제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보고 계시면 가는 겁니다. 보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올까요? 나와도 한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한 게 그 한 문제에 다 묻혀버려요. 오로지 이 생각만 해. 지금 본 거 있잖아요. 그 프린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 보고 계속 포커스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가면 일단 8시까지 가서 들어가셔가지고 화장실 갔다 담배 하나 피시고 그 병실이네. 제가 교실을 어딘가 가가지고 먼저 교실부터 확인하고 그 앉았다 화장실 갔다가 뭐 담배 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8시 한 20분 정도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 8시 반에 우리 출제위원이 아니고
그 감독관이죠. 감독관. 출제위원이 아니고. 그죠? 그분들이 와요. 10시 반에. 그리고 요 막 쓰고, 뭐, 제 43회 무슨,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죠. 예, 그때부터 쓰고 한 40분 되면 뭐 쫑알쫑알 돼요. 뭐 핸드폰 내놔라, 뭐 했을 때 해라, 뭐 수험사 뭐 이제 쫑알쫑알 한 10분 되고 그때부터 이제 5분 전에 시험지 나눠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준비물은 뭐 계산기 이런 거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한테 그 수성펜, 저기 컴퓨터 사인펜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서 뭐 하게요? 없어도 돼요? 그 여러분 이제 고시펜 다 쓰실 거예요. 고시펜. 그 제트슬림. 그거 하여간 일본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좋은 거. 모나미 안 됩니다. 모나미 안 돼. 모나미 가다가 이 종이 재질이 이게 이제 좋은 게 아니고 막 저기 재활용인가? 아니 그런 거라서 가다 찢어져요. 이게 종이가. 모나미 전혀 안 돼. 그리고 똥도 많이 나와서 막 들어 퍼져요. 긴장돼. 그리고 머리보단 손이 늦어요. 그 정도야지 이제 합격할 수 있거든요. 가면 머리 있는 게 이게 따라가기가 손이 느리거든요. 나중 되면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제트 슬림이라고 제가 고시펜이에요. 거의 한 10명 중 7명, 8명 그거 써요. 그거 가져가세요. 2자루. 평소에 쓰는 거 하나, 그리고 여유분 새 거, 그거 하나 가져가시는 것은 되나 안 되나 가져가시고 신분증하고 수험표 그거 가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계 가져가십시오. 시계. 손목시계에서 이거 이렇게 전자시계 말고 손목시계 절대 그거 빠뜨리면 안 돼요. 엄청 불안해요. 그리고 10점에 1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점인데 90분 주잖아요. 어차피 10분에 10점 해도 여러분 1분, 2분 만에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못 푼다는 소리죠. 듣보잡 나올 수 있어요. 그거면 대충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거 한 1, 2분 하면은 10분에 10점 문제, 10점이다 생각하고 쭉 나가시면 돼요. 그냥 그 중에 한두 개는 날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 풀 때 1번 풀다가 2번을 몰라요. 그럼 3번을 알아요. 그럼 3번 쓰는 거예요. 대신에 3번 해놓고 대충 자동차 보면 피보험자가 3번이다. 그럼 약간 피보험자의 정의 이렇게 그 정도만 쓰고 3번 풀다가 4번 모르고 5번 모른다. 그럼 7번 다시 가는 거예요. 7번 써주고 다시 뒤에 2번 써줘도 되고 1, 2, 3, 4, 5, 6, 7 그렇게 안 써도 돼요. 뭐 1번 썼다 2번 모른다고 한 장 공란하고 가다가 밑에 다음 장이 있으면 이거 안 써놓고 하죠. 그러면 출제위원이 몇 명이 될까요? 10명도 안 될 거요. 근데 2,000명인데 10장씩이잖아요. 어우, 그걸 다 봐야 되는데 한 달 안에. 그리고 연세가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 웬만하면 높은 사람이잖아요. 교수님이잖아요. 그분들이 침침한데 그걸 다 볼까요? 보다가 하얀색이면 찍고 넘겨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죠? 출제위원을 괴롭혀야 되는데 그분은 훌륭하니 보죠. 백지 내주시는 분 있잖아요. 백지 쫙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 출제위원을 괴롭혀야 돼. 계속 빽빽이 쓰는 거야. 몰라도 그냥 몰라도 아는 거 빽빽이 써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정도. 그리고 절실함. 시작하기 5분 전에 답안지 체크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 답안지 체크가 아니고 문제집 체크해요. 파본이 있나. 그때 뭐 하시냐면은 진짜 파본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보는 거예요. 1번부터 쭉 스캔. 그리고 문제를 풀어놔야 돼요. 이 5분이 엄청나요. 거의 10분에서 5분 주거든요. 이게 파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 1번 보고 보는 거예요. 1번 쭉 넘기는 거. 그래서 아는 문제 있잖아. 딱 생각하는 거야. 쭉, 요거 안다. 요거 걸렸네. 3번 안다. 걸렸네. 7번 정도 알겠다. 걸렸네. 시작하세요. 딱 할 때 아는 거부터 쭉 하는 거예요. 쭉쭉. 아니면 시험지에 써놔야 아는 거. 아는 거에 답 있잖아. 대충 딱딱딱. 그리고 1번 이제 사례 땅땅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나 어차피 저는 그래 이제 코로나도 있고 여러분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시험 문제 풀면 안 풀려요. 한 달뿐이 안 넣는데 답답하죠. 긴박하죠. 근데 계속 실수하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절대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걸 왜 틀릴까 그러지 말고 남들도 그렇다. 그런 분이 붙어요. 완벽하게 해서 가는 사람 있죠. 대부분 99%는 완벽하게 하고 안 가요. 거의 불안하게 가서 절실함을 갖고 가서 풀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붙을 수 있어요. 그죠? 절대 흥분하지 말고 가서 덤비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하고 재산보험 특히 재산보험 덤비죠? 가는 겁니다. 덤빈다는 게 문제 보고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스캔 딱 하고 얘가 뭐 물어보나. 여러분이 스타일은 다 똑같아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홍길동 그거 쓰고 얘구나. 딱 쓰는 거예요. 안고 조절장이 있겠다. 그쵸? 그다음
지급률 나오면 옆에 지급률 써주고, 그렇죠? 장애 나오면 얘 똑같은 장애니까 60%뿐이 안 주겠네. 머릿속에 정리하고 들어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문제 나오자마자 아싸 홍길동이래 해봐. 바로 풀다 보면 연필로 쓰는 게 아니고 볼펜으로 써요. 쓰다 보면 틀린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달라요? 안 돼요. 지워요. 다 지워. 그때부터는 힘든 거 바로 내년에 저를 봐야죠. 그렇죠? 사람이 이게 깨지잖아요. 리듬이 깨져버리잖아요. 진짜 아는 것도 못 써요. 이게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땀 나고 막 떨리고. 그리고 글씨를 예쁘게 쓸 필요 없어요.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 있는데 알아는 보잖아요. 저도 못 알아봐요. 솔직히. 그래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땅땅땅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다 안 볼 것 같아요. 예. 출제위원이 이걸 언제 다 읽어요? 그냥 그 사법고시 옛날 사법고시처럼 그냥 뭐 중요한 단말 있잖아요. 땅땅 있으면 몇 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이건. 그러니까 빨리 써서 90분이잖아요. 최소한 한 5분, 10분 전에 이걸 탁 내려놔야지 붙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하면 당연히 떨어지고 못 썼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